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천원석의 횡설수설 115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람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네, 가을이 깊어갑니다. 단풍 구경은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이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시처럼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길을 열어가고 사랑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 운동가이기도 하시고 또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활동이 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산의 또 저주민이시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분 하면 어디선가 한 번은 이름을 부딪혀본, 또 얼굴을 마주쳐본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가운데 이 가을에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지를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수동에 살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희정 선생님. 네, 제가 앞에 소개를 평화통일가 또 사회봉사자라고 네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먼저 안산에는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죠? 안산에 제가 1999년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99년도면은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 26년 차. 네, 26년 차. 네. 네, 원래 네. 고향은 어디신데요? 경남 진주입니다. 와, 진주. 네, 네, 논계후손. 맞습니다. 네. 자, 안산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결혼하시고 올라오신 건가요? 어떻게? 결혼과 동시에 사실은 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시골 촌댁이었냐면 안양이 안산인 줄 알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서 99년도에 안산을 처음 보셨을 그 인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안산 말 그대로 편안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그리고 공원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라올 때 신도시가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많이 서 있었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오시고 나서 26년 동안 한결같이 안산에서.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화통일가, 네네. 평화통일. 우리가 뭐 우리의 소는 통일을 날마다 부르기는 하지만 네, 막상 네. 내 삶에서 통일에 관련된 네. 무슨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이 통일에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관심이 꽂혔다 그럴까? 네. 이 길에 접어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저는 늘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살에 제가 YMC를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 활동하는데 제 삶을 좀 바꿔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진주신문이라는 지역 신문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평화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반 주부로만 살아갔겠죠. 근데 진주에서 지식인들을 그때 제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YMCA하고 그다음에 예. 진주신문에 일을 하시면서. 네네. 네. 모르고 갔던 그곳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네, 지역에서 활동을 또 꾸준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평화통일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20대부터 노래패 활동을 좀 같이 한 계기가 됐습니다. 노래패까지.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색소폰을 하면서 오. 우리에서 오는 통일, 하모니카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도 갖고 계세요? 오늘은 빠졌습니다. 아깝네. 가방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있으세요? 지금 늘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기독교인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YMCA를 가시게 되셨어요? 유일하게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다녀야 YMCA를 오는 단체인데 김희정 씨는 참 특별한 인연이라고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혼자 자발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지역 신문사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에 원래는 금융계를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 이사장님께서 자네는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사실은 엄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봉사단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봉사단체 쪽으로 해서 네네. 진주신문을, 그러니까 네네. 진주신문과 이제 YMCA를. 네네. 근데 YMCA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네, 저는 서무파트 쪽에 일을 했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 아기 스포츠단이라고 네. 아이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함께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기 스포츠단 하면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그렇죠.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이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서무 쪽 담당을 프로그램 담당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착착 감기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네네. 그쪽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쪽에 관심사가 더 넓어지게 되는데 네네. 그 안에서 어떻게 통일하고 접합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식인들이고 지역 유지분들이시니까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자들을 만나니 저 역시도 의식이 깨어 있는 곳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깨어지는데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노동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네네. 뭐 빈민일 수도 있고 그때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민중운동이 좀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때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랬는데 한참 민중운동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쪽 저희 경남 지역에도 평화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주변을 많이 좀 돌보고 살았는데 북한이 그때 당시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정말 내 마음 하나 얹어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이 되면 참 좋겠다.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어서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정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념도 없었고 저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혼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서 이제 안산에 오신 거잖아요. 네네. 안산에 오시면서 먼저 이렇게 또 통일운동하는 곳을 찾아가신 건가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그냥 제가 아이만 키우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먼저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법륜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저를 또 깨웠습니다. 그래서 평화재단 통일의병 법륜 스님과 지금 활동한 지 10년 되었고 그전에는 지역에서 제가 2008년도부터 안산시 활동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때는 평화통일보다는 그냥 일상활동, 봉사단체에 많이 관여를 하고 함께 했었는데 법륜스님 만나면서 평화통일 관련된 단체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통일의병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통일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통일대학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제가 하는 봉사활동은 그 세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지금 통일 관련된 세 가지 단체가 다 있어요. 안산에? 네네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세 가지 단체에서 그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이거보다는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인데, 네. 근데 지금 통일 포럼, 통일 의병,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통일대학이라고 통일대학, 네. 민주평통 그거는 대통령 네네. 예, 직속 자문기관에서 부설 통일대학이라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이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야 평화통일도 이루는데 네네.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대학도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곳이고, 통일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이렇게 기수 양성을 네네. 해서 배출을 하고 계시면서 지역에서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통일의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차 이렇게 지금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통일 포럼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수를 뽑아서 네네. 이렇게 강의도 하고, 네. 제 방송에도 한번 그 사무총장님 모셔서 방송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대학하고 통일의병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통일의병 같은 경우에는 지부장을 4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 운영위원도 했었고, 네. 지역에서 교육국장, 사무국장, 뭐 다양하게 지금은 현재 경기서부 통일의병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노래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일의병과 통일포럼 뭐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지향점이나 네네. 어떤 행동 뭐 방법이 좀 틀린 건가요? 조금은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로 가기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평화 통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도적인 성격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중도를 넘나드는 우리가 되어야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뭐 이쪽은 이쪽 팀이다, 저쪽은 저쪽 팀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 팀 나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통일의병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수 모집에도 사실은 1만 원이면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편향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쪽으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리고 통일의병을 왔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이 없으면은 사실은 와서 보니 우리 사람들이 보면 물질적으로 많이 함께 다니시는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통일의병의 지부장을 하면서 운영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평화통일 운동이 마음을 이어서 마음을 연결해내는 거다. 저는 그게 제 목표이고, 그리고 본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그런 역할인데,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중심이 되자 그렇게 해서 통일의병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당연한 말씀이고 네네. 지향해야 될 말씀인데 네네. 이게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네.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또 전혀 다르게 좀 다가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통일의병에서 네. 우린 통일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로 내가 주변의 이웃한테 하루에 좋은 말 한마디 전해주기. 이렇게 저희 되게 소박합니다. 사실은. 막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자가 아니라,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아침에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마음의 염원을 내는 게 진정한 활동이 아닌가 해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조금은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안에 평화가 와야만 바깥 평화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 통일도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주변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마음을 잡아서 함께 안아주면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이러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내는 역할,
예,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내 마음에서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네, 가족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 가족에서 내 이웃집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네.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연쇄고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왜 평화를 이룬다. 이게 마치 자칫하면 네, 네. 어떤 마음센터, 심리학적인 네, 치유 뭐 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과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심리 상담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봉사를 할 경우에도 자기가 가치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봉사를 보면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하고 나서 나의 나이가 60, 70이 되고 보니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허탈감에 빠지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가끔은 몸을 잃어보기도 했고 다른 이유로 아파보기도 했는데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정말 편하게 웃을 수 있을 때 남에게 내 웃음 하나가 그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닐 게 아니라 내 마음 근육부터 만들어 놓고 세상을 돌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지금 통일의병에서 가는 길이 이 길이다. 그러면 세상에는 지금 요즘에 우울증에도 빠지고 봉사만 하다가 지쳐 계셔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우울증이 빠지는 분을 저도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 문제이기도 하겠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통일의 병이 할 역할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본부에 제안을 드렸었고 아침마다 6시가 되면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8천만 동포를 위해서 80억 명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자 이러면서 그게 마음내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이 지금 통일의병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은 저희가 그걸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나가서 거리에서 피켓도 들고 반대 시위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은 지금 저희는 안 합니다. 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안산에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 200분 가량 됐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한 100여 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또 그만큼 안 되시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재미있게 오늘 좀 하나 또 배웠네요. 네네. 네. 이게 올라오셔서 어차피 이제 YMCA에 들어가셔서 사회 활동 하시는 거에 대한 속된 말로 맛을 들이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네네. 의미를 찾고 거기서 삶의 목적을 찾으시고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완산에 오셔서 YMCA 통일 쪽은 아니셨지만 사회 활동을 하셨다 하셨는데 YMCA 활동은 아니고 네. 일반 이제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제가 고잔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박가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흔쾌히 안 하시죠. 제가 회의를 하거나 회의 진행을 하거나 이 미팅을 하거나 줌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 저희 통일의명 할 때는. 그러면 저보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통일 온다고 통일될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준다면 언젠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한 명이 내가 되고 싶어서 하고 있다. 그래도 늘 싫은 소리 하면서도 완전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5년쯤 왔을 때 남편이 커피를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잠시 하다가 간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회의 진행을 할 때 애기 아빠가 커피 한 잔 타다 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아침에도 6시면 되면 저희가 일어나서 아침 평화 이 마음 있기 운동을 하거든요. 평화 운동을 하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어느 날은 안 일어나면 저를 깨워주기도 아. 합니다. 아니 박하 선생님이 그래도 돈도 좀 많이 버시고 능력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냥 많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네. 늘 남편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점점 우리가 어떤 짐승적인 자본주의가 돼가면서 이렇게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봉사단체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 여성분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듦으로 말미암아 그쪽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투입이 안 되고 점점 약화되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아온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어떤 부업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주변의 엄마들이 아까 전에 생활전선 말씀하셨죠. 생활고가 힘드니까 부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서 그분들 걸 도와드렸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둘째가 어렸어요. 둘째를 뱃속에 가지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첫 아이를 가졌는데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도와주다가 어느 날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면 아들 9개월까지 부업을 했었습니다. 첫 돌 지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김희정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래서도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 시간 매 순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안 하게 된 것도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고 몸이 너무 망가지면서 저를 한번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나?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가정일도 챙기면서 지금 참 감사한 게 자녀 둘이 있는데 엄마는 우리들이 정말 필요할 때 늘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그래서 가정까지 챙기면서 하려니까 남들보다 참 바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여기에 제 아는 지인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고. 그래서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활동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지금의 제가 이런 마음 운동, 정신적 운동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있기 운동을 하는 이유도 많이 열심히 살아봤고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평화통일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즐겁게 우리가 즐겁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되는 거지 우리가 막 해야지 하면서 막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언젠가 할 때가 되면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 모임의 중심에 우리들이 나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특별한 욕심은 없습니다. 네. 내 삶과 어떤 운동으로서 내 삶과 이렇게 괴리되어져 있는 하나의 캠페인 운동으로서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평화통일이다. 네, 참 묵직하게 다가왔던 또 새롭게 느껴지는 통일의 또 개념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연식이 얼마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노래 선곡이신 것 같아요. 편안한 노래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장희가 부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네, 이장희가 불렀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사회봉사 활동, 자원봉사는 정말 남에게 나를 드리는, 내어주는 활동이겠죠. 무슨 돈이 생겨서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때로는 돈과 내 육체와 정신을 갈아서 남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이고 사회활동인데요. 한번 지금까지 여러 사회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해오셨던 사회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처음에 제가 조그마한 빌라에 살았습니다. 빌라에 살았는데 자치관리 총무를 8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고잔동에서 통장활동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부터 해서 편집위원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고잔동에서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를 갔더니 녹색 어머니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 기가를 책임지면서 녹색을 시작으로 학교 활동을 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그 학교에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선부고를 다녔었는데 네. 마지막에 운영위원을 하고 나오니까 감사패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경찰서에서 학부모 폴리스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서 학부모 연합단장은 단원구 15개 중학교회 단장이었는데 제가 그 책임을 맡고 했었고 다른 중학교에서는 또 학부모의 회장님까지 하면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했었고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또 나와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협동조합 거기 잠시 본부장 역할도 맡으면서 거기 이사장님께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욕심 없으신 분이었었고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김남선 위원장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활동할 때 도시재생부터 행자부까지 제가 활동을 많이 해드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애기 아빠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애기 아빠 일 도와주러 간다고 이제 간두게 되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거기서 뭐 행자부 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평생 학습관 거점 공간도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 공간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이도 사실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애기 아빠하고 처음부터 가족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봉사자로 갈 것이고 정치 활동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저를 믿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봉사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정치를 하다가 보면은 가족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도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우리를 원치 않는다. 엄마 봉사하고 당신이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 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봉사가 좋다. 사실은 제안도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삶이 지금 좀 좋습니다. 지금. 네. 제가 선생님을 뵌 거는 꽤 오래됐죠. 네네. 네. 한참 됐죠. 예.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네네. 저도 이제 집이 고잔동인데 네네. 지금 단원고 앞에 있는 명성교회가 있고 그 네. 명성교회 옆에 카페가 있어요. 네. 아름다운 등불이라는 카페였죠. 굿빌리지 이름도 굿빌리지. 이쁩니다. 예. 네네. 좋은 이웃. 네네. 예. 저는 이제 카페 4층에 있어서 네. 카페 공부하러 이렇게 자주 갔었는데 네네. 그때 거기 이사장님으로 계셨죠, 협동조합에. 그때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으로? 예, 이사장님 네. 따로 계시고 네. 제가 그분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때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좀 뵙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디서 봤지 처음에 반가운데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어디서 예. 봤나.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매번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교회랑 붙어 있다 보니까 교인들만 간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게 강했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곳을 협동조합 사무실로 쓰는 걸로 발판으로 들어갔었던 네.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4층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 접근성도 좀 떨어진 면도 좀 있었고.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공간인데, 네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지금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공부하시려고. 너무 조용하고 장소도 참 좋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네. 참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긴 하던데. 네네. 거기서 활동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딱 뵐 때,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네. 그 굿빌리지에서 계셨구나. 네. 그럼 당연히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참 특별한 인연이에요. 불자인데 거기서도 교인들이 하는 활동에 들어갔고 첫 시작도 불자인데 YMCA를 가게 되었고 인연이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자시면서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에 거부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종교 초월, 이념 초월입니다. 아니, 나는 초월하지만 그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일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셨어요? 네네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든 기독교에서 예수님 가르침이든 공자의 가르침이든 세상의 진리는 좋은 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배워서 세상에 잘 쓰자 그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교인 종교 상관없습니다. 초월한다고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사회동포주의. 그냥 공정과 어울림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행복한 세상 만들고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평화로워지는 게 우리들의 목표이고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네. 안산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4.16 참사거든요. 네네. 그때 4.16 참사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대한적 십자사 봉사활동을 아까 빠뜨렸네요.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4.16 참사는 정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녀가 둘째가 단원고를 나왔습니다. 네. 4.16 아침날 항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추모 시간을 가지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진짜 엄마 자기 자녀들이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우리 신석이 진짜 훌륭하다.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신석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고전동에 살았는데 아는 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 언론의 방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괜찮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한번 학교 가줘볼래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는데 배가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괜찮아진 상황이 아닌데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 언니는 산 정상을 가버린 거예요. 네. 전 지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침몰 상태였다고 그래서 언니가 산 정상을 안 갔겠죠. 내려왔겠죠.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현지에 가신 분께서 아직도 어떤 상황이 아닌데 저 언론 지금 오분한 거라고 어떻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상황실을 그때는 통제를 시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니 부탁으로 올라간 게 제가 정말 빨리 올라갔었어요. 늘 봉사정신에 투철한 데다가 언니 아들이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뛰어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언니란 분은 아들이 그냥 무사한 줄 알고 산에 등산을 하러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처음에 구출됐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쩌면 단원고 이 상황에 저는 그 자리에 자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정말 아픈 마음을 늘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해드리고 있고 제가 고잔동에 살다가 호수동 저기 푸르지 오차에 살고 있는데 지나오고 갈 때마다 4.16 거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은 그 행사할 때 합창단에도 제가 들어갔었어요. 백인의 합창단. 네. 거기 가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4.16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거나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모두가 내 자녀였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분들을 정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가 자녀를 마음에 묻으신 분은 평생토록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엄마가 그러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날 더 쓸쓸하시고 힘드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제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4.16 관련된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뭐 억지로 잊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잊어서도 안 될 일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11년, 이제 12년 차 접어들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제 일처럼 4.16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맺힌 것들이 있고 네. 내 가족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늘 걸리는 게 4.16이 아닐까요? 네. 네, 같은 마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자녀분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 아이는 26살, 작은 아이는 23살. 둘 다 아들. 아닙니다. 일남일녀. 위에가 딸입니다. 딸이고. 지형이라고 네. 아주 이쁘고 쾌활하고 명랑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통일운동 또 이렇게 사회봉사활동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자랐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위에서 돌이켜 보셨을 때 네. 나의 이런 활동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신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이웃들을 베풀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었고, 뭔가 있으면 누구를 늘 나눠주면서 정말 먹을 게 하나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힘이 들거나 화날 일이 있을 때 좀 제가 그래, 너가 한 번 더 참고 이렇게 얘기해.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엄마 나보고 또래에 비해서 너는 애늙은이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한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집안에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정,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 가정을 잘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디 가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억압받고, 그 다음에 혼나고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나눠줄 수 없는, 그게 가정교육이 아닌가. 저는 나름 두 아이를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는 죄송한데 그래도 이쁘게 잘 자랐고, 네. 요즘 취업난도 정말 힘든데 학교 4학년 때 벌써 얘는 취업을 나갈 정도로 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작은 애도 저는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고, 그 가장 제가 아이들한테 한 것은 믿어줬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잘했네. 이러고 응원해주고, 그러고 뭔가 있으면 정말 박수 쳐주고, 제가 더 기뻐하며, 엄마는 왜 그렇게 기뻐해? 근데 제가 하나 잘한 게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다, 이쁘다, 이러고. 근데 남편은 표현을 잘 못해요. 경상도 분이시라?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받고 싶을 때 많잖아요. 예. 여자니까. 정말 안 해요. 그런데 한 5년 전부터는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뀌었어요. 조금 삶을 저는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그렇지만 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10분 중에 9분이 그분이 옳지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갈 경우 저는 손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저보고 까칠하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까칠한 게 아니고 너무 잘 살아왔다. 그러고 나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맞아, 저 사람은 저랬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넉넉하게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제가 되었던 게 법륜 스님을 만나면서 그 그릇이 점점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법륜 스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불자를 떠나서 그분을 존경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은 욕심이 일단 없으시고 늘 이웃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화통일운동도 이분의 지향점만 따라가면 언젠가 이룰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 11월 이 시점에 지금 네. 몸담고 계신 봉사활동, 사회활동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제가 소리울림 해피사운드라고 또 개인적으로 단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색소폰을 배웠습니다. 네, 색소폰을 배워서 지역사회 복지관도 봉사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 봉사도 다니고 있고 또 가끔은 외부에서 또 출연료를 받고 또 갈 때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은 제가 색소폰을 배워서 세상이 제 음악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은 공연 활동과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책을 쓰고 시인이 되고 또 다양한 저를 또 탄탄하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글로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요즘에는. 왜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시대에 왔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이 피폐해지거든요. 사실은 저도 가게하고 하다가 그런 고통도 또 받아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해결이 안 될 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좋은 분들과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정말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랬을 때 정말 제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읽고 그분들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책을 꼭 쓰고 싶습니다. 지금 시집이 발간이 되신 건가요? 준비는 해놨는데 아직 발간은 안 됐습니다. 네네. 가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쯤 되시겠네요? 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 작품을 가지고 또 한번 뵈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저희 다른 FM에 라디오 제작 교육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네. 교육을 좀 저희 같이 받으셔서 조만간 이제 방송을 또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다른 FM에 이 방송을 신청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 말과 제 글을 써서 위안이 되는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정말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곳에서 조금 활동을 해봐야겠다 해서 신청을 사실은 냈었어요. 네. 그런데 참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채택이 되었고 사실은 기계치거든요.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단원 FM에서 미리 방송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방송, 또 따뜻한 방송,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닿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살릴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그 방송에 우리 선생님이 또 방송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김희정 선생님께서 시작하실 방송 기대해 주시면서 방송 시작하면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네, 이명웅이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